네, 반갑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EBS 활용하는 학습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요. 저는 입시 설명에 대한 강의인데요. 오늘이 이제 전문대 박람회이기 때문에 오늘의 초점은 전문대학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의 전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5월도 끝나고 6월이죠? 6월인데 우리가 전문대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BS에서 입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요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은 EBS I로 들어오셔서 수시 논술 탭으로 가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계열별 준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을 5개로, 자연계열을 5개로, 그래서 10개로 나눠서 계열별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EBS I를 통해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인데요. 전형 일정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4년제 대학과 달리 전문대학은 수시 모집을 1차, 2차 두 번의 원서 접수가 있고요. 정시 모집의 원서 접수 기간도 4년제 대학보다 좀 길지요. 그래서 그 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과 달리 어떤 전형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까, 이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9, 그러니까 작년 입시죠. 작년 입시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분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순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 일정입니다. 일정을 좀 살펴보시는데요. 제가 전형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도별로 전문대학 진학률이 얼마나 될까 해서 진학률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진학률을 보니까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인천광역시인데, 인천광역시의 진학률이 약 77.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문대 진학률이 26.8%,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현상을 봤습니다.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이 약 50.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77.8% 정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진학률이 높은 시도는 경상북도나 전라남도, 충청북도 쪽이거든요. 그쪽은 89%, 86%, 86% 이렇게 80%가 넘죠. 그래서 왜 그쪽은 전체적으로 80%가 넘는데 인천은 80%가 안 될까? 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일단 모집 인원이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고요. 진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특별시죠. 서울의 학생들은 약 60.5% 정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서울에 있는 전문대 쪽을 생각하다 보니 약간 한 해 더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아무튼 인천시는 진학률로는 약 77.8%, 그리고 전문대 진학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통계로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정인데요. 일반 4년제 대학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잘 알아두셔야 되죠.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수가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입니다. 4년제 대학이 9월 10일이 되면 원서 접수가 끝납니다. 근데 전문대학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서 접수가 4년제가 끝난 뒤에 또 접수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아시는 바와 같이 4년제 대학의 경우는 6회 제한이라는 게 있어서 6개까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전문대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플러스 6회 플러스 알파로 계속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차 접수 기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4년제 대학은 1차 접수로 끝나지만 전문대학은 2차 접수가 있습니다. 2차 접수가 11월 20일까지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뒤에도 접수 기간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계속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고 수능이 끝났는데 이제 수능 성적을 기대했던 학생들이 뜻한 대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면 다시 전문대 수시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합격을 했다면, 수시에서 합격을 했으면 정시는 지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수시에 합격한 학생이 전문대 2차 수시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수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지만
2차 수시도 이것도 수시이기 때문에 1차 수시에 합격한 학생이 2차 수시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9일이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이고요.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충원 합격이 들어가죠. 이건 이제 4년제 대학과 거의 비슷한데 충원 기간이 좀 길지요. 12월 23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년제 충원 기간이 끝나고도 전문대는 좀 더 지속적으로 충원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이죠. 정시 모집의 원서 접수 기간도 4년제 대학은 12월 말에 끝나는데 전문대학은 1월까지 넘어갑니다. 1월 13일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시 모집에 일단 합격한 학생은 정시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시에 합격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4년제 대학을 원서를 쓰시고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 다군이 있어서 군별 하나씩 3개까지 원서를 쓸 수 있지만 전문대는 군별 그 제한이 없습니다. 군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쓸 수는 있다. 그래서 1월 13일까지 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 안에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합격을 하면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등록 이후에 충원이라고 하는 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전문대 경우는 자율 모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시 모집에 떨어진 학생들이 다시 자율 모집 기간에 2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계속 충원이 되기 때문에 충원 기간에 또 원서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은 아무튼 수시에 합격한 아이는 쓸 수 없지만 수시에 합격하지 않았다면 정시는 쓸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차이만, 특징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집 시기가 전문대학은 수시 모집에 2번 있는 거죠. 1차, 2차 2번 있고 그다음에 정시 모집이 있고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4년제 대학에서는 추가 모집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전문대학에서는 자율 모집해서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계속 모집 기간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은 이제 군별 선발이 일반 대학에서는 있지만 전문대학은 군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 없이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지원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쓰고 싶으면 진짜 많이도 쓸 수 있다. 그러나 뭐 무리하게 많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을 잘 찾아서 원서 접수를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지원할 수 없지만 합격하지 않으면 정시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전문대학을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이 수도권 쪽에 있는 이제 전문대학을 많이 지원하고 싶어 하세요. 사실은요.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잠시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전문대학이 이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뭐 인하공정 같은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뭐 2개 학기 정도를 반영하니까 그런 것도 잘 살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정시 모집으로 들어가면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2개 영역을 반영하는 그런 대학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략적인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여기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모집 인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을 기준으로 하면 전문대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그냥 20만 명, 20만 5,531명 정도 되는데요. 수시 모집이 17만 8,588명이죠. 수시 모집 인원이 86.9%,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문대학에 입시를 생각을 하신다면 정시보다는 수시가 모집 인원도 많고 또 합격선도 정시보다는 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으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살피셔야 되고요. 또 수시 1차와 2차를 비교해 보면 2차보다는 1차가 합격성이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대에 합격을 원한다면은 수시 1차에 좀 더 도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 1차에 떨어졌다면 2차를 다시 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잘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고3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구 통계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교육통계라는 사이트에서 찾아갖고 온 것인데요.
대학교 1학년,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한 인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 고등학교 3학년이죠. 올해 대학교 1학년. 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57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57만 명이 중에 약 32만 명 정도가 수능 시험을 봐서 대학에 진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고3의 인원을 보면 51만 명으로 인구 통계상 거의 6만 명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물론 6만 명이 다 수험생은 아닐 거예요. 이 중에는 뭐 특성화고나 또 대학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수험생만 따지면 그래도 한 5만 정도가 올해는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만 정도는 줄었고요. 대학의 모집 인원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거죠. 전문대가 한 600명 줄은 것 같고요. 4년제가 한 1000명? 그러면 합쳐봤자 한 1600 정도 줄은 건데 수험생이 5만이 줄었다. 뽑는 인원은 한 1600. 그러면 합격선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낮아질 수 있죠. 낮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수시 모집에 원서 쓰실 때 조금 올해는 좀 전략적으로 좀 더 과감하게 이렇게 원서를 써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 되면 또 줄죠. 또 올해 51만인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약 45만 7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5만 정도 주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인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을 보더라도 작년에는 고3이죠. 작년 고3이 약 31,500이었는데 올해 고3이 약 28,000으로 이렇게 줄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학의 모집 인원하고 고3 인원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4년제 대학하고 전문대학을 같이 비교를 한 것인데요. 4년제 대학의 총 모집 인원이 34만 7,866명. 그렇죠? 약 35만 명 정도를 4년제 대학이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년제 대학의 총 모집 인원이 약 20만 9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년제, 4년제를 다 합치면 모집 인원이 약 55만쯤 되나요? 55만 정도 되겠죠? 55만 되는데 현재 고3에 다 합치면 51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대학에서 뽑는 인원은 55만인데 고3은 51만이죠. 근데 물론 여기에 재수생들이 있죠. 졸업생이 있습니다. 보통 51만 명 정도 되면 수능 응시 인원은 한 39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39만 정도 되고 졸업생이 약 13만 명 정도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능 응시 인원을 다 찾아보면 약 많아도 한 53만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53만 명이 대학을 가겠다고 수능을 응시하고 있는데 2년제, 4년제를 다 통틀어서 뽑는 모집 인원은 55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일부 대학은 모집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게 올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작년보다는 합격선이 어찌됐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 성적도 마찬가지죠.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총 인원의 퍼센트죠. 총 인원의 퍼센트. 1등급 4%, 2등급 11% 이렇게 되는 건데 인원 자체가 줄었다면 내신을 갖고 있는 그 인원도 줄은 거죠.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조금 올해는 떨어질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이죠. 이 인천광역시를 보면 4년제 대학의 총 모집 인원은 7,577명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인천에 있는 전문대학이 7,529명. 그럼 두 개를 다 합치면 15,000 정도를 뽑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28,000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 중에 서울로 가겠다 하는 애들은 서울로 가겠죠. 서울로 가겠지만 서울로 가지 않고 그냥 내 고향 인천에 가겠다 하더라도 못 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이런 구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시도 중에 뭐 부산과 같은 시도를 우리가 보더라도 고3 숫자랑 모집 인원을 다 더하면 고3이 적죠. 고등학교 3학년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중에 서울로 가고 싶은 사람은 서울로 가고 서울로 갈 수 없는 학생들은 자기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걸리는 거예요. 부산뿐만 아니라 강원, 충북, 충남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인데 인천은 없는 거죠.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가고 싶은 사람은 서울로 가겠지만 정말 성적이 좀 안 돼서 못 가는 아이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인천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있는 거죠.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충북, 충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 구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의 구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적어서 내신의 합격선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러나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또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점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입시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전문대 취업률 가지고 한번 살펴봤어요.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2년제 전문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취업을 보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취업을 많이 생각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많이 안 되는 그런 사회다 보니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경향을 보면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을 찾아서 학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학과들이 4년제보다는 전문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전문대 많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전문대 중에서 취업률 100%를 있는 그런 대학을 찾아본 거죠. 찾아봤더니 여기 있는 이런 대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쪽에 강원 영동대 뭐 유아교육과나 경기도의 경민대 유아교육, 부천의 유아교육, 부천대도 유아교육이 높죠. 이런 학과들이 또 연성대 군사학과, 오산대 기계과 이런 부분들이 취업률 100%를 차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뭐 일일이 제가 학과를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보시면 한국복지대 귀금속 보석공학과, 그다음에 거제도의 유아교육, 경북전문대 치의생도 그렇고요. 또 광주 서영대도 있고요. 대전의 대전보건대 안경광학 이런 데가 취업률 100%의 대학이다. 그래서 전문대를 가는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맞는 학과를 찾기 때문에 그렇다면 취업이 잘 되는 학교가 어디일까? 그래서 서울 명지전문대 전기과, 그다음에 목포과학의 실용음악, 전북대 원광보건대 방사선학과 이런 대학들이 지금 취업률을 상당히 높게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취업률 100%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취업률 100%가 아니더라도 그냥 취업만 따져도 전문대 취업률이 4년제 취업률보다 지금은 높습니다.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늘 뭐 재능대 오셨는데 재능대학은 2년제 전문대 중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교죠.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전문대를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자신의 전공과 또 취업도 좀 생각하시면서 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세학과거든요. 이세학과.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저는 뭐 전공을 뭘 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공부하는 게 싫어요. 뭐 이런 학생도 있어요. 다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선생님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뭐죠? 뭐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직업을 선택해야 돈을 많이 벌고 어느 직업을 가야 돈을 적게 벌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학생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가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거죠.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이 돈이 많이 버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남이 하지 않는 거, 나만 하는 거죠. 최고가 되거나 1위 되라. 너만 하는 거가 된다면 너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어떤 명성도 쌓을 수 있고 그야말로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색학과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안전의 재난시설 안전, 이 재난 쪽도 지금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런 학과들이 설치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다면 대전보건이나 수원과학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신발 패션 쪽도 괜찮고요. 금속, 비철 쪽도 있고요. 자동차 관련해서 손해보상이나 스마트 자동차를 하는 그런 대학도 있고요. 또 관광 크루즈 쪽도 미래 전망이 괜찮은 부분이고요. 또 4차 산업 관련해서는 뭐 로봇 관련된 학과들도 괜찮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게 요리 계통이죠. 요리 조리 관련한 그런 학과들도 있고요. 또 건설 부분에서도 요즘 이제 리모델링 쪽에 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K-팝 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카지노 부분도 좀 인천의 영종지구나 이 공항지구에 지금 대규모 카지노 단지가 지금 설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또 패션 브랜드도 괜찮고 골프, 재활 이런 부분도 이색적인 그런 학과이다. 그래서 꿈을 찾을 때 학생이 자신의 이제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흥미적성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찾는 게 가장 좋고요. 어떤 꿈이 무엇인지 잘 못 찾는 애들이 사실은 많아요. 학교 현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꿈을 찾아서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꿈이 똑바른 애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유아교육과를 갈 거예요. 이렇게 꿈이 있는 애도 있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꿈을 찾지 못하겠어요 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선생님이 뭐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무슨 뭐 시험을 봐서 이렇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이색학과 쪽도 좀 잘 살펴보시면 자신에게 맞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조선해양 쪽도 뭐 거제대학이 있고요. 또 시계 주얼리학과, 패션 쪽도 요즘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요. 또 창업 쪽도 많죠. 창업 쪽도 아이들이 많이 생각하고 지금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을 하는 그 숫자가 한 4.6% 정도 된다고 해요. 4.6%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해도
평균 한 48세 정도가 퇴직 나이라고 하고요. 중소기업을 가면 한 52세 정도가 취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상당히 길어졌잖아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본다면 아무래도 또 관심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랫동안 더 길어진 수명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이런 학과들을 좀 찾아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자, 승강기 공학부, 승강기 대학도 있고요. 그다음 웨딩 스마트폰, 뷰티, 게임, 과학수사 이런 학과들이 전문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 입시를 생각을 한다면 그 합격을 할 수 있나 없나의 어떤 점수적인 것, 그러니까 점수로 대한 합격은 아마 수도권 쪽에 있는 일부 전문대는 그 합격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학생이 있고요. 약간 지방 쪽에 있는 대학은 뭐 떨어지고 이런 부분보다는 나에게 맞는 학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는 학과 부분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요. 의료공학 쪽에 발달된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또 디자인 쪽에 광고 브랜드 디자인, 뭐 개원예술대학도 있고요. 3D 부분도 있고요. 독서문학 장안대 있고요. 예체능, 외식조리, 또 말동물, 요즘 또 애완동물이나 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이나 동물 관련된 그런 학과들. 근데 이런 말이나 동물 관련된 학과들이 4년제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2년제에 어느 학교에 있을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화장품도 요즘 화장품 파워도 크잖아요. 우리나라 브랜드도 크고 또 한류의 어떤 중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것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유망 학과를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한 장에 모아져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학과를 가야 될까라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서는 사실은 뭔지 잘 인식하기 어려운 학과들도 있어요. 그렇죠? 첨단 과학 사업 분야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을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봤던, 익숙했던 그런 학과들이죠. 그래서 그런 학과들도 있고요. 그래서 드론 운항, 드론 쪽도 지금 상당히 뜨는 그런 학과이죠. 그다음에 스마트 도로, 의료 정보 뭐 이런 쪽도 괜찮고요. 또 삶의 질, 공공안전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미래에 좀 뜨고 있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또 범죄 예방, 동물 매개 치료. 이 동물 매개 치료도 사람을 치료하는데 동물을 통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구 워크라고 해가지고 강아지, 애완견을 산책시켜주는 뭐 그런 학과도 있고요. 크루즈 승무원 있고요. 그다음에 메이크업 스랩 코디네이터도 있고요. 감정동물 노동사. 그래서 이런 학과들이 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관심이 있다면 이런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2년제죠. 2년제이기 때문에 2년제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공공안전 분야의 로봇 윤리, 뭐 가상현실, 의료정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이제 10대 미래 유망 기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직업, 어떤 기술이 뜰까 막 그냥 그걸 보신다면 빅데이터, 온라인 모바일, 사물 인터넷, 소셜 로벨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전문대 이색학과나 앞으로 4차 산업 관련한 학과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런 학과들이 4년제보다는 주로 2년제에 많이 있는 학과들이고 그러니까 2년제에 가서 자신이 하고 싶고 미래에 유망한 그런 부분을 배운다면 취업도 잘 되기 때문에 관심 없는 그런 학과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학과를 좀 찾아가는 것은 어떤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학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학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전형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전형 방법이 전문대는 4+4 전형 체계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은 4+2 전형 체계거든요. 수시에서 4개의 전형, 정시에서 2개의 전형 이렇게 4+2로 대학이 전형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문대학은 4+4 체계이다. 그러니까 개별 대학당 수시에서는 4개의 전형을 정시에서 4개의 전형 해서 8개의 전형을 전문대는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형 요소로는 수시에서는 대부분 학생부겠죠. 학생부를 가지고
면접, 실기, 서류를 보게 되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점수 플러스 면접, 실기, 서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서류 요걸 가지고 대학이 2개 정도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시는 학생부 100으로 하거나 학생부 플러스 면접, 학생부 플러스 실기, 아니면 학생부 플러스 서류 뭐 이렇게 뽑게 되고요. 대부분의 이제 정시는 수능 100으로 하든지 수능 플러스 실기, 수능 플러스 면접, 수능 플러스 서류 이렇게 하든지 해서 2개씩 결합해 있어서 수시에 4개, 정시에 4개, 그래서 8개의 전형이 대학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형을 공부하실 때 위주라는 말을 써요. 위주 전형, 위주 전형을 많이 쓰는데 전문대학에서 쓰는 위주는 그 전형 요소가 60% 이상이면 위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100 전형도 학생부 전형이고 학생부 60에 면접 40이면 그것도 학생부 전형이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은 50%가 넘으면 그 전형으로 생각해요. 위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면 교과 반영이 50%가 넘으면 교과 전형이 됩니다. 근데 전문대학에서는 그 전형 요소가 60%가 넘으면 그 전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영 비율은 정수로 끊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시 모집은 대부분 학생부 위주, 내신 성적이 주로 위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시 모집은 주로 수능 위주다. 이렇게 딱 크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생부죠. 학생부 위주인데 지금 이제 3학년 학생이라면 시험이 한 번 남은 거죠. 기말고사. 이 한 번 남은 기말고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전문대학이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고 보통 2개 학기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기록부의 내신 중 가장 유리한 2개 학기 이렇게 반영하거든요. 이렇게 반영해서 2학년 때까지 성적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아직 기말고사와 뭐 수행평가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충을 한다면 합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모집은 대부분 수능 위주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위주 전형이고 수능에 국수, 영탐 4개 영역이 있는데 4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 전문대는 없고요. 뭐 3개를 반영하는 대학은 있어요. 대부분은 2개 영역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2개의 영역을 반영한다. 그래서 현재 내가 내신이 너무 낮아서 진짜 힘들다고 본다면 정시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정시는 2개 영역입니다. 2개 영역이니까 국수형 중에서 하나, 탐구 중에서 한 과목 이렇게 2개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정시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한 학생 중에 이제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내신 성적이 바닥인 애가 있었어요. 8.5 이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내신이 8.5다. 그런데 걔가 그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은 집은 인천이고 인천에서 통학 가능한 그러한 2년제 대학을 가고 싶은 게 그 학생이었어요. 근데 내신이 8.5면 학교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이 8.5가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2년제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거예요. 수시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그러면 차라리 정시를 한번 해보자라고 주장을 해요. 정시를 해보자. 근데 2개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수형 중에서 하나, 탐구 중에서, 사탐 중에서 하나 해서 2과목만 하라고 했던 거죠. 그 학생한테. 그래서 그 학생이 2과목만 했어요. 사실은. 2과목만 준비를 하면서 수시도 여러 개 썼었어요. 사실은. 근데 수시 모집에서는 8.5니까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진 거죠. 다 떨어졌고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50점을 맞추면서 5등급을 하고 탐구 한 과목에서 5등급을 합니다. 그 아이가요. 그래서 2개 5를 맞춘 거예요. 2개 5를 맞춰서 인근에 있는 2년제 전문대학에 원서를 썼는데 6군데에서 합격을 한 거예요. 아이가. 합격을 해서 너무 좋아했던 애가 합격을 하니까 막 흥분해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합격이라는 거를 해본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처음이었는데 그 수능 성적 2과목에서 합격을 하죠.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마지막 내신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을 해서 이제 수시를 준비해 보시고 수시가 만약에 진짜 어렵다라고 한다면 정시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2개 영역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개 영역인데 다른 과목은 몰라도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 50점 맞추면 5등급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평가 영어 50 잡고 일단 사탐에서 한 과목 잡고 해서 2과목을 하는 것도 합격할 수 있는 기다라고 보시고요. 수능 준비를 하는 방법은 EBS를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기 전형은 전문대가 8개 전형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외로 더 전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대 수시의 전형 방법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다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학생부 위주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은 위주라는 말이 썼으니까 학생부를 60% 이상 반영하면 위주라는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학생부 100으로 이렇게 하는 대학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부 90에 면접 서류 실기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대학이요. 그래서 학생부 90 플러스 면접 10을 하는 대학도 있고, 학생부 90에 서류 10을 할 수도 있고, 학생부 90에 실기 10을 할 수도 있고,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전형 요소는 2개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대학. 혹은 학생부 80이라면 면접 서류 실기 중에서 하나를 20으로 선택하는 그런 대학도 있고요. 또 학생부가 60이라면 면접 서류 실기 중에 하나를 40을 선택하는, 그래서 2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경우, 이런 전형들을 우리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는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아무래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면접이 높은 그런 대학이나 그런 학과의 경우는 면접에서 역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중요한 건 그래도 학생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면접 위주 전형인데요. 면접 100인 대학도 있죠. 면접 100. 면접 100인 대학은 수능이나 내신이나 생활기록부를 보지 않겠다는 뜻이죠. 면접만 가지고 뽑는 전형이다라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나 아니면 수능이나 이런 부분이 약한 학생이라면 면접 100 전형으로 면접 위주의 학과를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면접 90에 학생부 서류 실기는 10을 쓸 수도 있고요. 면접 60에 또 학생부 서류 실기를 40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형을 이제 면접 위주 전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서류 위주 전형이죠. 서류 100으로 뽑는 대학이 있죠. 그런 대학도 있고, 아니면 서류 60에 학생부 40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실기 위주 전형인데, 실기 위주 전형은 대부분 이제 예체능 쪽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기 100도 있고, 90, 80, 70, 60까지 되어 있고, 역시 다른 요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전문대의 방법은 이게 다다.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좀 살펴보시고, 그 요강이 2가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걸 좀 살피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이제 정시 모집이죠. 정시 모집의 경우도 지금 표는 굉장히 복잡한데 대학이 2개의 요소만 사용합니다. 하나는 정시인데 학생부 100이 있어요.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성적이 좀 잘 나오지 않았다면 학생부만 갖고 갈 수 있는 전형이 이 전문대학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100 전형도 있고 아니면 학생부를 90. 여기서 이제 학생부라고 하는 것은 교과 성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부 90에 면접 10, 혹은 학생부 80에 면접 20, 학생부 60에 면접 30 이런 식으로 정시지만 학생부로 가는 대학이 있고, 특히 전문대학은 정시인데도 학생부로 가는 대학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학 1학기까지 교과 성적의 관리는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이 있죠. 정시니까. 그래서 수능 100으로 뽑는 대학이 있고, 수능을 90, 학생부 면접 서류 실기를 10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80, 70, 60까지 있고요. 또 면접 100으로 뽑는 대학도 있죠. 면접 100으로 뽑는 대학도 있고, 특별히 또 면접 비율이 높은 대학들도 있어요. 사실은 전문대학은 면접 비율이 높은 그런 대학도 있다. 그래서 면접 60에 학생부 40 이렇게 뽑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서류를 뽑는 대학들도 있고, 그래서 서류를 뽑는 대학들은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죠. 학교 생활기록부 속에 여러 가지 활동 역량을 좀 보고 뽑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기 위주의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위주 전형은 대부분 예체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시는 그냥 교과 내신이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시 모집은 교과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시 모집은 그래도 수능 성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2가지 꼭지로 입시는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정시에서 수능 없이 뽑는 그런 대학도 있다.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전형 부분이고요. 산업 수요를 고려하는 비교과 입학자, 이제 이런 전형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내신이나 수능보다는 비교과를 가지고 뽑는 그런 전형인 거죠.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학업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 학생의 어떤 전공 관련된 그런 산업계 인사가 면접에 참여를 합니다. 면접에 참여해서 같이 면접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어떤 직업적성을 판단해서 뽑는 이런 전형을 이제 비교과 전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과 전형을 할 때는
학생들이 이제 학업 계획서나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4년제에서 보는 그런 자기소개서와 사실 좀 비슷한 틀의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자소서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한 20개 정도 대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과 입학 정원의 모집 민원인데요. 그러면 이제 비교과로 면접만 통해서 이렇게 서류만 가는 대학은 어디일까? 이런 대학들이죠. 이런 대학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남정보대학 해서 모집 민원이 131명, 개명문화 110명 쭉 되어 있고요. 부산에 부산 경상대, 그다음에 삼육보건대 한 10명 정도, 수성대 65명, 안산에 한 20명 정도, 연성대 12명.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면접을 통해서 뽑는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내신 관리 좀 못해서 내신 성적이 좀 좋지 않거나 또 뭐 수능이나 이런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면접을 통해서도 비교과를 통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전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제 반영 방법이죠.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학생부 100이라고 했는데 과연 학생부 교과를 어떻게 반영할까를 꼭 보셔야 돼요. 원서 쓰실 때는. 그래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강점 있는 조합을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인천이기 때문에 주로 경기 인천 쪽을 보면 우수한 2개 학기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죠. 반영하는 대학들이 2개 학기. 특히 여기 이제 인천 재능대 같은 경우가 2개 학기의 내신만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 2, 3학년 1학기, 5개 학기잖아요. 여기서 2개 학기만 반영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신 중 좀 잘 나오는 학기 부분을 준비하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1학년 때 아주 좋은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3학년 때는 좀 떨어져도 충분히 원서를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우수 1개 학기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1개 학기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은 이제 1, 2학년 때 어찌어찌 해갖고 내신을 잘 챙기지 못한 학생이라면 3학년 1학기 때 내신을 좀 잘 챙겨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다. 그래서 경기도 쪽에 대림, 안산, 오산 뭐 이런 데 보시면 되고요. 또 2학년 성적만 반영하는 대학. 이 부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요건 이제 2학년 성적만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학년 내신은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2학년 내신을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2학년 때 성적을 가지고 좀 찾아보셔야 돼요. 서울이나 경기 인천에, 특히 경기도에 연성대, 또 서울에 있는 숭의여대, 한양여대, 동양미래대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명지전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이한 대학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 대학은 1학년 40, 2학년 60, 그래서 1, 2학년만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3학년 내신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일부 과목에 원전수만 사용하는 뭐 여주대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주대를 지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원점수를 가지고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정시모집이죠. 정시모집에서 이제 반영 방법인데요. 수능 100으로 반영하는 대학들, 서울의 삼육보건대나 서울여자간호대가 이제 그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인천 쪽을 보면, 경기 인천 쪽을 보면 특히 이제 인천재능대나 또 인하공전 이런 대학들, 또 유한대 이런 대학들이 수능 100으로 반영을 합니다.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끝까지 수능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 60에 학생부 40을 반영하는 대학들. 이 대학은 이제 학생부 준비를 계속 하고 가시고 또 수능 60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 준비도 하셔야 되는 대학이고요. 또 수능 70%, 뭐 경인여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수능 70에 학생부 30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또 교과백인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정시 모집인데 내신을 갖고 또 뽑는 이런 대학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조금씩은 다른데 2개 영역을 많이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보시면 되고, 교과백인 대학은 당연히 뭐 내신이 절대적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 영역만 반영하는지 2개 영역을 반영하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살피시면서 전문대학 입시를 좀 준비해야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정시에서 수능 성적을 이제 반영하는 방법이에요. 반영하는 방법인데 대부분은 100분위 점수를 반영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100분위 점수를 반영하는데요. 조금 다른 대학이 있어요. 저 김포대 같은 경우 가로 안에 등이잖아요. 등급을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되고, 신구대 같은 경우 표라고 썼잖아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대학들은 100분위로 반영을 합니다. 정시 모집이니까. 그래서 100분위 점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100분위 점수를 반영하고 반영 영역은 2잖아요. 2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재능대 같은 경우는 국수영탐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을 반영하고 반영하는 방법은 100분위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시 준비하실 때 2과목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는 명지전문대나 배화여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울대, 숭여대, 여기 이제 3개 영역인데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그러니까 전문대는 대부분 100분위가 맞는데 이렇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인천에 있는 대학 중에는 경인여대 간호학과나 인하공전이 3개 영역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사실은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2개 영역만 잘 나온 걸 써먹으면 되는데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3개 영역의 합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는 좀 못한 거는 버리더라도 3개는 챙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뭐 이런 대학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웅지세무대 같은 경우는 또 1개 영역만 반영해요. 영어만 반영해요. 영어 등급만 반영하니까 내가 웅지세무대 가고 싶다. 그러면 영어, 그것도 등급, 영어는 뭐 등급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찾으실 때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잘 살피셔야 되고요. 오늘 전문대 박람회이기 때문에 거기 가시면 모집 요강이 있습니다. 요강을 보시고 또 전문대학의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합격선을 제시한 대학들이 많아요.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의 평균 등급과 최저 등급을 제시를 해놨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100분 점수를 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수를 보시면서 곧 있을 6월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모평하고 제시한 100분 점수를 비교해서 정시 가능성을 타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7월 달에 이제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다 나오면 그 성적하고 대학이 제시한 최저 합격선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합격 가능성을 좀 잘 보시면서 지원을 하셔도 되고요. 다만 올해는 조금 인원이 줄은 수험생 인원이 줄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문대는 횟수 제한이 또 없으니까 자신이 합격할 수 있는 데는 반드시 쓰시고 또 한두 장 정도는 조금 소신 지원해서 쓰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2019년 올해죠. 올해 입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부분인데요. 합격선에 대해서는 각 대학 부스에 가시면 거기서 합격선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과 지원 인원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문대학에 그래도 관심 있는 쪽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하고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비교를 해본 거죠.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이 약 71,143명을 뽑았는데 지원자가 88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경쟁률은 12.4대 1 정도 된 거죠. 그리고 최종 등록률을 보니까 7829명이 등록을 했더라. 그러면 등록률이 99.6%, 상당히 높은 거죠. 전문대를 지원하는 경쟁률은 거의 10대 1이 넘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합격한 다음에 등록률을 보니까 거의 99.6%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전문대를 지원하고 합격한 아이는 거의 등록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또 신입생의 지원율을 보면 2016년 입시에서 약 8.4대 1 정도 됐는데 2019년 작년에 보면 9.3대 1로 경쟁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그냥 4년제 대학을 가야지 하고 무조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보고 취업을 보면서 가까운 전문대학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넘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율도 높아졌고 충원율도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예상컨대 지원율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전문대는 떨어지지 않고 등록률도 상당히 높을 걸로는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합격선의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거는 수험생이 줄은 그 효과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번에는 지원 및 등록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지역은 어떠하고 전국적으로는 어떠할까 이렇게 봤는데요. 인천 지역을 보면 인천에 있는 대학의 모집 인원이 5,936명,
그런데 지원 인원은 73,480명이었고요. 등록은 5,936명. 그러니까 경쟁률은 전문대학의 지원 경쟁률은 12.38대 1이었는데 등록률은 100%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전문대학, 그러면 3개 전문대가 있잖아요. 그 대학에 합격한 아이는 100% 다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타 지역을 보면 그래도 90%가 좀 넘죠? 좀 넘고, 전남 같은 경우는 거의 90%인데, 여기 서울, 세종, 울산, 인천에 있는 지역들은 학생들이 전문대를 선호하는 학생도 많고, 또 합격을 하면 등록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등록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졸업한 다음에 취업률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취업률이 좋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겠죠. 원서 쓸 때는 뭐 여기저기 썼다가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의 100%로 등록한다는 것은 이미 졸업한 졸업생들이 각 분야에서 취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충원율 상위권 전공이에요. 그래서 전문대 같은 경우 그러면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학과는 어떤 학과일까? 그러니까 합격을 하면 등록을 하고 다니는 학과는 어디일까를 살펴본 거죠. 그랬더니 시각디자인학과가 100% 충원율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99.6%인데 어제 100% 그냥 높은 학과이고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0%는 올해 99.7%로 조금 충원율은 0.3%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학과이죠.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간호학과는 전문대학도 4년제죠. 4년제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 간호학과를 나오나 전문대학에 간호학과를 나오나 전부 다 학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학과 인기가 높지 않을까. 그다음에 재활 관련된 학과가 높아져요. 재활 관련 학과가 높아지는 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그쪽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과제빵도 많은 아이들이 관심이 있고 특히 전문대를 선택하는 아이들의 관심이 좀 높은 그런 학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사관학교도 높죠. 부사관학과도 아이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취업률 같은 거에 또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부사관이 되면 대한민국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군인이 되고 군인으로서 또 군인연금이 괜찮잖아요. 군인연금이 괜찮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또 PX 같은 데서 면세 좀 물건도 좀 싸게 받을 수 있고 또 군대 가면 밥도 공짜, 옷도 공짜, 그렇죠? 총도 공짜로 주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로봇, 드론 이런 쪽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과들이다. 그래서 간호학과 부분만 조금 충원율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다. 그래서 로봇이나 드론 이 분야가 앞으로 많이 뜨고 특히 4차 산업 대비해서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군사적인 거나 아니면 상업적인 거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학과도 굉장히 유망한 학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희망적성을 찾았으면 그쪽을 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을 잘 찾지 못했는데 어떤 부분이 유망한 학과일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충원율이 높은 학과가 유망학과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걸 보시면서 좀 선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계열별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럼 계열별로는 학과가 아니라 계열별로는 어떤 부분일까라는 걸 찾아본 거죠. 찾아봤더니 수도권은 공학계열 쪽이 높아요. 공학계열 쪽이 23,000 정도를 뽑는데 242,000 그리고 등록은 23,445 그러니까 평균 경쟁률이 10대 1이 조금 넘는 10대 1 정도라면 등록률은 99.8% 그럼 수도권에 있는 공학계열 쪽의 전문대학은 합격한 아이가 거의 등록하더라라고 하는 상황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비수도권 쪽을 보면 자연과학 쪽이죠. 자연과학 쪽이 경쟁률이 한 9대 1 정도 되고 등록을 보니까 96.7.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가장 아이들이 선호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호하는 계열만 보여준 거고요. 또 선호하는 계열이 저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쪽 계열 지원하는 것은 뭐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쪽을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지원하는 게 맞고요. 아무튼 수도권 쪽은 공학, 비수도권 쪽은 자연과학. 이쪽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과이다. 그리고 등록하는 학과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성인 학습자 입학생이 있는데 이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뒤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5세 이상의 학생을 우리는 성인 학습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인 학습자 비율이 점점 늘어나서 2018년도에 이제 10대 1이 넘었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또 25세 이상 학생 수도 2016년도에 약 6만 4천 명 정도 됐었는데 2018년도에 6만 8천으로 그것도 좀
높아졌다. 그래서 전문대학이 이 연령대별로 쭉 보면 성인 학습자 25세 이상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니까 25세 이상 높아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추리할 거냐. 대부분 학생들이 4년제 대학을 가고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생각하다 보니 다시 전문대로 오는 그런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죠. 그래서 18에서 24세가 16만 4천인데 40대 이상도 약 5,756.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하다가 재교육의 입장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대학을 다니다가 전문대에 맞는 학과로 오신 분도 있고 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신다면 대학을 선택하실 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지 자신에게 맞는 학과를 갔으면 당연히 뭐 잘 다니면서 하시면 되고요. 자신의 어떤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대학을 진학하면 후회할 수 있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생각하면서 전공과 적성, 희망 잘 살피셔서 전공을 선택해 달라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정원의 입시이거든요. 정원의 입시의 경우를 봤는데요. 여기도 지금 전문대졸 이상을 보면 전문대학을 졸 이상을 졸업한 사람이죠. 졸업한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모집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한 23,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4,300명 정도가 등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회균형, 장애인, 재외국민, 만학도 성인자, 만학도 성인재직자 전형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시면서 정원 외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문대 입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지원하는 게 지금 맞을까? 이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 지원 전략. 이 한 페이지에서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첫째, 수시 전형을 노려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문대학은 86.9%, 즉 87%를 수시에서 뽑습니다. 수시에서 뽑고요. 또 뽑기 때문에 수시 전형을 노려야 된다. 다만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모집이나 추가 모집은 갈 수 없죠. 그것은 생각을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수시 모집을 노리시고요. 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전문대 수시에 합격을 했는데 원서 쓸 때는 잘 몰랐는데 합격하고 나니까 그 학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수시 2차 원서를 또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수시이기 때문에요. 수시 합격자가 정시는 지원할 수 없지만 수시 1차 합격자가 수시 2차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를 다시 활용을 하시면서 원서를 쓰시면 되고 일단은 전문대학에 내가 원하는 학과가 있고 꼭 합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2차보다는 합격선이 높고 정시보다는 수시가 합격선이 높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과 입학 전형을 찾아라. 이제 이 부분은 내신이나 수능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죠. 안 되는 경우에 비교과 입학 전형은 전문대학에서 산업적 인사를 모시고 그 학생을 판단하는 거예요. 꿈기, 열정 이걸 판단하는 것이 비교과 전형이고요. 그 전형은 취업과 거의 연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형으로 들어갔다면 이 입학 그 산업적 있으신 분이 뽑은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로 취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취업이 되는 전형도 있고요. 세 번째, 복수 지원을 잘 활용하라라는 거 하는 것이죠. 전문대학은 복수 지원이나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횟수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은 6회 제한이 있습니다. 6번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전문대학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망설이는 학생이라면 그냥 같이 지원을 해놓고 합격한 다음에 그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국권, 지역권 전문대학 입학 정보는 이런 박람회 같은 데 가면 쓸 수 있고요. 또 박람회장에서는 무료 원서들을 작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대부분 4년제 대학은 이제 중앙유예이나 아니면 진학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원서 접수를 하는데 전문대학의 경우는 전문대 사이트에서 지금 여기 재능대학이 그런 게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시 전문 사이트로 지원을 하셔도 되고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박람회장에서는 그냥 무료 원서를 지원하는 곳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박람회장에서 무료 원서 지원으로 지원을 하신 분도 지원을 한 겁니다. 나중에 지원해 놓고 지원 안 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그것도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6회 제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는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 합격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돼요.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박람회장 같은 데 가서 원서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린 애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다른 대학을 다 지원했다가 떨어졌는데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 그래서 정시 가려고 했더니 수시 합격자로 떠버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박람회장에 지원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지원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수시 합격하면 정시는 지원할 수 없다. 이것을 잘 보시면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과별 수업 연한을 확인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문대학은 대부분 2년제예요. 2년제인데 2년제 전공은 전체의 약 63.5%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부분 공학이나 유아교육, 보건개혁 이쪽은 3년제가 약 29.1%. 그다음에 간호학과, 제주도에 있는 관광말산업학과 이 경우에는 다 4년제예요. 4년제가 전체 모집의 한 7.4% 정도 되거든요. 4년 되는데 이 말관련학과, 관광, 간호 쪽은 4년제. 유아교육, 보건 쪽은 대부분 3년제. 이거를 보셔야 돼요. 수업 연화를 보시면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 전문대라 하더라도 4년제를 나오면 대학 4년제 대학 나온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학사학위를 줍니다. 그걸 보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성적이 낮다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이나 실기 등의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으로 뽑는 전형이라면 성적이 낮은 걸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면접과 실기가 있는 전형들은 면접과 실기를 통해서 합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전형 방법은 상당히 단순해지고 복수 지원이 지금 많기 때문에 추가 합격의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6회 이외의 전문대학은 여러 장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중복 합격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 합격한 아이도 등록은 한 군데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만 등록하다 보니 합격을 했는데 여러 개 합격한 아이가 한 군데만 등록하니까 대학 입장에서 보면 자기 대학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그 경우에는 이제 떨어진 학생 중에 충원 합격을 시킵니다. 이 충원 합격이 많이 돌죠. 아이들이 여러 군데 원서 쓰니까. 그러니까 허수 지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충원이 많이 벌어지니까 충원까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또 성적이 좀 낮으면 성적이 낮은 대로 또 갈 수 있는 대학과 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봐라. 이런 부분이 이제 전문대의 지원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대 지원 전략 중에 간호나 보건계열 쪽을 원하는 학생들은 의외로 또 정시 모집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전문대학이 대부분 80.9%를 수시에서 뽑는데 간호보건 쪽이 의외로 정시가 많아요. 그래서 또한 간호계열은 전국에서 2개 대학을 제외하고 전부 4년제잖아요. 그래서 4년제라서 정시 모집 인원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워낙 많아서 찾아봤더니 서울의 삼육보건대학이 68명, 서울여자간호대학이 95명, 상당히 많은 숫자를 뽑고 있다. 또 경기도의 동남보건 같은 경우도 84명이고요. 또 인천에 있는 대학을 봤더니 경인여자대학이 85명, 인천재능대가 33명. 이것이 지금 정시로 뽑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학의 학과들, 특히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정시 인원도 상당히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에 이미 한 해는 정시에 지원할 수 없으니까 또 정시만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학과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또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 점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도하는 학생 중에 제가 정시로 보내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수능이 2개 영역만 반영한단 말이에요. 하니까 학생들이 4개 영역을 준비하는 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2개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은 그 국수형 중에 자기가 잘 나오는 한 과목, 또 탐구는 보통 한 과목을 많이 반영해요. 한 과목. 이렇게 2과목만 준비하면 우리가 원하는 간호학과를 정시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열별로 이제 전문대학 지원할 때 좀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 경기 인천권만 한번 찾아본 거죠. 경기과학기술대가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이고요. 또 글로벌 현장학습이나 기간평가 인증, 또 장학금 부분, 또 셔틀버스 운영하고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셔틀버스 운영 같은 것도 보시면 되고요. 경민대 같은 경우도 기숙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장학금도 많이 있고 셔틀도 운영하고 경복대.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이제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을 하는 그런 2년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을 들어간다면 장학금도 많고 또 이런 셔틀버스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통학도 가능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천의 경인여대죠.
경인여대는 뭐 인천에 있기 때문에 기숙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정지역 사업에 이렇게 뽑힌 부분이 있고요. 또 국가장학금도 받고 다양한 장학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원여대, 국제대. 그래서 주로 국가 재정지역 사업,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지역 지원 사업을 전문대학이 그것을 받았다면 그 대학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우수하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취업이나 이런 것들도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원하는 대학의 학과도 좀 살펴보시고, 이런 학과들은 재정 지원 사업을 받는 학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포대학, 그 다음에 농협대학이 그렇고요. 대림대, 동남보건대 등이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도 받고 있고, 관련된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 학과와 재정 지원 사업을 잘 살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대학과 전문대학과 전문학교와의 차이만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대학이 있고 전문학교가 있어요. 근데 전문대학은 교육부 인정한 학교입니다. 인정한 학교이고, 그 학교를 졸업하면 전문학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일반 대학으로 편입도 가능하다. 이것이 전문대학입니다. 전문대학이고요. 전문학교라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직업교육훈련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은 뽑을 때 수능이나 내신과 같은 성적으로 뽑죠. 전문대학은. 그럼 전문학교는 수능과 내신은 들어가지 않죠. 들어가지 않고 주로 면접으로 뽑죠. 면접으로 뽑고요. 물론 학위는 학점 인정에 대한 특별법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학점을 따면 80학점 이상 따면 전문학사, 또 140점 이상 따면 학사, 이렇게 학위는 줍니다. 그런데 전문대학은 대학 학장이 주는 거예요. 학사 학위를 주는 거고, 전문학교는 직업훈련시설이기 때문에 학점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학점 인정이 주고 학위는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주는 거예요. 그런 차이만 보시면 돼요. 그런 차이가 줘서, 그러니까 교육부가 인가된 정식 학교는 전문대학이고, 전문학교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직업위탁 훈련기관이다. 다만 훈련기관도 학점을 따면 교육부 장관이 학위를 준다. 그래서 두 개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능이나 내신으로 뽑는 것은 전문대학, 수능 내신 관계없이 면접으로 뽑는 것은 전문학교. 그래서 이 차이를 보시면 되고요. 또 전공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요. 전공대학도 평생 교육시설 중에 전문대학 학력을 인정하는 게 전공대학이다. 그러니까 학점 인정제와 비슷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문대학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을 인정하는, 전문대학 학력을 인정하는 그런 대학이다. 근데 이 전공대학이 3개가 있어요. 정화예술대, 백석예술대, 국제예술대. 이 3개 대학은 전공대학, 그러니까 학점 인정대로 전문학사를 주는 그런 대학, 전공대학이고요. 전문대학하고는 좀 다른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 주시고, 전문대학과 전문학교는 다르다. 이 점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천에 있는 전문대 3개만 제가 소개를 다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전문대 입시를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인천에 있는 전문대이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전문대의 입시 방법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여자대학인데요. 2020년에 신설하는 학과가 있죠. 그래서 신설학과는 잘 보셔야 됩니다. 뭔가 유망하고 취업이 되고 하는 부분이 이제 신설학과이고요. 그래서 신설학과 쪽은 이제 1회로 입학하시면 아마 대학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취업이나 이런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명칭이 바뀐 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칭 바뀐 학과들은 작년도 합격선을 찾으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작년도에는 어떤 학과였지? 그 학과 이름을 찾으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집 인원을 증원시킨 그런 학과들이 있죠. 그래서 모집 인원을 증원시킨 학과들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들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오려고 하니 인원을 조금 늘린 거죠. 그리고 선호도가 좀 적은 학과들은 인원을 좀 줄였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폐지학과는 학과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경인여대 같은 데는 야간학과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다니면서 학교를 다닌다. 근데 야간을 나와도 사실은 졸업장에는 야간이란 말은 없어요. 똑같습니다. 합격선은 주간보다는 좀 낮아요. 낮지만 졸업장이나 이런 거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또 야간을 다니면 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야간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학과들, 보건의료, 비서행정, 아동, 뷰티 스캔, 항공관광은 이제 폐지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폐지되는 학과도 잘 살펴보면서 준비를 하셔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인여자대학의 전형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수시
정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수시 모집에서 전체적인 대학이 대부분 학생부 100으로 뽑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부 100.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학과들은 학생부에 면접 30이 들어가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 30이 들어가는 학과들이 이제 보통 이제 비서나 뭐 이런 계통이 있죠. 피부 미용, 호텔 카지노 이런 계통이 면접 30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항공 관광 이런 계통은 면접이 좀 높아요. 면접은 한 60% 정도 들어가는 학과이고요. 그다음 해외 계통이 이제 출석이 들어간다. 그래서 출석이 들어가는 것은 가산점을 주는데요. 무단으로 인한 지각 결석 조퇴는 좀 곤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단 지각이 아니라 이제 병으로 인한 질병 지각 결석은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학 능력 우수자 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학 능력 우수자 전형을 뽑는 학과들, 글로벌 비즈니스, 비서행정, 항공관광, 호텔 카지노인데요. 여기는 어학 성적과 면접이다. 그러니까 내신이 아니라 어학 성적을 보는 거죠. 그 학생들이 어학이 준비된 학생이라면 뭐 내신은 관계없고요. 면접으로 뽑는 그런 학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은 수능 70에 학생부 30으로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일부 학과, 웨딩 플래너, 비서행정 등의 학과는 수능 70에 면접 30이다. 학생부가 아니라 면접이구나. 요게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항공관광 이런 계통은 면접이 좀 높고 실용음악, 실기가 높죠. 이 경우에는 실기가 아주 높습니다. 실용 쪽은.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경인여대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경인여대 이제는 학생부 반영 방법이에요. 학생부를 보는데 학생부는 도대체 무엇을 반영할까? 대부분의 학과가 등급만 보는 거죠. 석사 등급을 보고 5개 학기를 보는데 전과목 전교과를 반영하되 최고 2개 학기를 반영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전 과목을 반영하지만 2개 학기만 반영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기별 성적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학기별로 좋은 거 2개 학기만 반영을 한다. 대부분 2개 학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간호학과는 5개 학기를 다 반영한다. 전 과목 다 들어갑니다. 이거. 그래서 전 과목을 들어가는 건 4년제 대학을 생각하시면 이 교과 반영을 할 때 4년제 대학에서 인문계는 국영수 4, 자연계는 국영수 과를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전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몇 개 학기를 반영하는데 차이, 이 차이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경인여대 간호학과는 이제 5개 학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이죠. 정시 모집에서 내신을 반영할 때 대부분의 학과는 역시 마찬가지로 2개 학기만 반영을 하는데 간호는 5개 학기를 다 반영하고 한다. 이 부분을 좀 차이점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능대학입니다. 우리가 이제 있는 이 재능대학인데요. 전문대 중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그런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조금 차이는 이제 원서 접수 시스템이 일반적인 시스템이 있고 또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두 가지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학과의 명칭이 바뀐 것들, 유통물류가 유통물류경영, 컴퓨터정보가 인공지능 컴퓨터정보로 바뀌었다는 거, 또 학과가 통합된 거, 호텔관광 리조트하고 호텔관광의 관광명세가 합쳐져서 호텔관광 하나가 됐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작년도 합격선을 찾을 때 올해 통합된 학교는 전에 있는 합격선을 보시면서 같이 살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재능대학교 전형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수시 모집이죠. 전체적인 그런 학과들은 대부분 학생부 100으로 뽑는다. 그러니까 내신만 갖고 뽑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텔 관광, 항공운항 서비스, 글로벌 호텔 외식 여기는 면접이 들어가는 학과이지요. 그래서 면접 들어가는 학과는 조금 차이는 이런 거예요. 학생부 100인 학과보다 면접 들어가는 쪽이 학교의 커트라인이 조금 낮을 수 있어요. 그렇죠? 면접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신은 좀 낮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실기 전형이 있고, 정시 모집 보면요. 정시 모집의 수능 전형이 대부분 이제 항공 운항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수능 100으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또 항공 운항 서비스는 고객을 이렇게 상대하는 그런 학과, 졸업한 다음에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면접이 60%가 들어간다. 그래서 면접이 아무튼 60이 들어간다면 합격선은 다른 학과보다 수능의 합격선은 조금 낮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실용음악 같은 데는 아무래도 실기가 높게 배정되어 있다. 이런 걸 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학생부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부의 반영 방법인데요. 대부분 이제 항공운항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학과들이 전학년에 전 과목을 다 반영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다만 2개 학기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개 학기를 선택하는데 전 과목을 다 반영한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2년제를 준비한 학생들은 이 부분을 꼭 알으셔야 돼요. 전 과목 반영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과 학생들은 과학 쪽의 과목을 좀 소홀히 할 수 있고, 또 1학년 때는 기술 과정이나 뭐 한문이나 이런 제외국을 좀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다 들어가는데 학기별로 들어가니까 학기별로 우수한 학기가 어디일까? 물론 성적의 반영은 대학이 알아서 우수한 걸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도 마찬가지 전 학년의 전 과목을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개 학기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개 학기 중 2개 학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3학년 1학기를 열심히 하시고 그게 좋으면 3학년 1학기 써먹으시면 되고 3학년 1학기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나머지 학기에서 2개 학기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좀 특이한 건 항공운항서비스학과가 2개 학기 선택인데 영어만 전학년 전과목을 추가 반영한다. 그러니까 항공서비스 쪽으로 간다면 영어는 다 들어간다. 5개 학기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능대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하공전이죠. 인하공전은 전문대 중에서는 거의 상당히 높은 학교이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전문대의 서울대야 이렇게 말하는 대학입니다. 상당히 높은 대학이죠. 자, 보시면요. 학생부에서 공업계열이 이제 계열로 좀 나눠져 있어요. 공업산업디자인과는 학생부 100이고요. 여기 이제 공업계열의 학과들이 쭉 나오고요. 사회실무계열의 학과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연계, 이공계,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과 쪽이죠. 그쪽이 이제 공업계열이고 학교에서 이제 인문계열이라고 흔히 학생들이 보는 쪽이 사회신문계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업 쪽은 학생부 100이고 사회신문 쪽은 면접 60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과 면접, 관광서비스, 비서, 항공운항, 호텔경 이쪽이 면접 60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 60을 준비하시는데 면접 60에 대한 역전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 내신도 사실은 낮지 않아요. 이런 학과들이. 내신이 낮은데 면접 60으로 역전해서 합격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아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면접이 60의 비율은 크지만 사실은 내신의 40의 비율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이 아주 강한 아이는 내신이 낮아도 붙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역시 내신에서 한번 걸르고 간다라는 부분을 알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수능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은 사회신문 쪽은 수능 100이고 공업계열이 수능 100이고 사회신문 쪽은 역시 면접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인문 쪽은 수시 정시가 다 면접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업 쪽은 내신부 혹은 수능 100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학생부를 어떻게 반영할까요? 여기는 또 전문대 중에서 좀 독특해요. 이 학교가. 잠깐 보세요. 학생부를 반영을 하는데 전과목, 전교과를 다 반영해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다른 대학들이 2개 학기잖아요. 여기는 다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1, 2, 3학년에 학년별 비율만 있는 거예요. 1학년 3, 2학년 4, 3학년 3. 30, 40, 30의 비율로 반영하더라. 그러니까 2학년 때 성적이 중요하죠. 40을 반영하니까. 1학년 성적이 30, 2학년 성적이 40. 그러면 2학년 성적이 1학년 성적보다 10% 정도가 더 중요한 거고요. 3학년이 30인데 3학년은 한 학기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학기가 30이니까 1학년 성적의 2배가 되는 거죠. 3학년 성적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3학년 때 성적이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년 이런 순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대학은 특이하게 전 교과, 전 과목을 5개 학기를 다 반영하더라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인천지역 전문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전문대를 선택을 할 때는 자신에게 맞는 학과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전공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흥미, 적성, 가치관이 어떻게 될까.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 부분을 꼭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미래 직업 세계가 어떻게 되고 우리 집안의 여건상 나는 어디를 가야 되지. 이걸 살펴야 되죠. 쭉 살펴보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이해죠. 나의 흥미, 적성, 가치관을 잘 살펴보시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거기에 맞는 전공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이제 EBS에서 하는 이제 제가 나오는 사이트를 잠깐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I에 접속을 하시면 이런 홈페이지가 뜹니다. 이런 홈페이지에서 수시 논술 탭을 가리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학생부 종합전형 계열별 대비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학종으로 대학 가자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한 EBS는 이제 수능에 대한 여러 가지 강좌도 잘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상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EBS로 오시면 돼요.
EBS 홈페이지에서 입시 학습 정보 탭을 클릭하시고 거기다 상담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EBS에서 답변 선생님을 배정하고 18시간 이내에 답변 글이 달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또한 학생이 질문한 학생한테는 답변 알림 문자가 갑니다. 그 학생이 알림 문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입시 학습 정보 탭에서 EBS 대입 상담실의 메뉴를 클릭하실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강의나 또 제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수강 후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수강 후기에 궁금한 걸 질문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 강의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답변을 해드립니다. 오늘의 이 강의도 EBS I에 탑재가 됩니다. 그럼 이 강의를 보시고 선생님이 그때 전문대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궁금해요 라고 수강 후기에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다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EBS 선생님을 여러분들의 개인 과외 선생님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전문대 입시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적성, 흥미 잘 살펴보시고 학교에 가셔서 나를 가장 잘하는 우리 학교 선생님하고 좀 상담 많이 하심으로써 올해 입시에서 꼭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라면서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